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입 게임 서버 개발자가 되려고 준비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잠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쭤보면 저의 좀 개인적인, 주관적인 좀 부분이 많아서 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꼭 맞다고는 할 수는 없고 그냥 이런 의견이 또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게임 서버 신입 지원자들의 제 지원서를 많이 보면 사실 게임 서버 포트폴리오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서버 포트폴리오는 있는데 게임 서버 포트폴리오는 좀 없는 편입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게임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게임 서버 개발자만을 되기 위해서 목표로 지원한 분이 대부분 꽤 많고요, 제가 보면. 그리고 관련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게임 서버 쪽은 일반적인 서버, 그러니까 웹 서비스 쪽 서버이죠. 그런 것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게임 서버 신입 지원자분들 중에서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된 게 없는 거는 일단 클라이언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니까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알기 쉽겠죠, 보면. 반대로 서버는 보이지 않고 정보도 많지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아직도 만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보면. 그러니까 실제 뭐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노력은 다 많이 다 하시죠.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다 보니까 어, 게임 서버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좀 못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그리고 게임 서버 쪽은 뭐 게임 서버 개발을 알려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작죠. 게임 클라이언트에 비하면. 사실 IT 전체에 봤을 때도 웹 서비스 쪽은 학원이나 교육기관, 책 이런 게 엄청 많고요. 이거에 비해서 서버는 그러니까 게임 쪽은 훨씬 작은 편이고 또 게임 안에서도 대부분 클라이언트 위주죠, 보면. 그리고 또 게임 서버는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뭐 실투 좋던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게임 클라이언트를 지원해 주신 분들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온라인을 안 붙여도 되죠. 그래서 그냥 클라이언트만 만들어도 되죠, 보면. 근데 게임 서버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게임 서버 포트폴리오 만들 때 그리고 이 게임 서버에서 만들어진 어, 코드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려면 클라이언트를 봐야 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 돼.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임 서버 신입 지원자들이 게임 클라이언트 신입 지원자들보다는 좀 더 포트폴리오가 만들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근데 좀 다르게 또 생각해보면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또 이것만 잘하면 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예. 그러니까 게임 서버 개발자를 그러니까 게임 서버 개발 진짜 게임 서버를 포트폴리오 잘 만들어내면 이 사람이 게임 서버 개발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잘 공부했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보면. 예, 그래서 타 지원자 아까 앞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진짜 그러니까 서버가 아닌 진짜 게임 서버를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분이 그렇게 생각보다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력이 생기죠. 예, 그리고 채용이 물론 이제 채용이 되려면 포트폴리오 이후에 CS 지식이나 뭐 이론 학습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채용할 때 최소 이 중요도가 최소 못해도 50% 이상은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포트폴리오가 돼 있어야지 뭐 1차 면접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1차 면접했을 때도 보통 면접관들이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좀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으면 면접 질문이 다양하게 넣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시면 당연히 합격률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안 쓰면 면접관이 질문할 것도 없죠. 질문할 것도 없으니까 평가할 것도 없고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평가가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많이 보았던 게임 서버 쪽 관련된 포트폴리오는 일단 게임 서버가 아니 그냥 서버, 웹 서비스 쪽에 있는 서버 그런 것도 많이 바꿔요. 혹은 또 게임 서버와 게임 관계된 그런 포트폴리오 내신 분들 또 대부분 많이 내는 게 대부분 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중심이었어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IOCP 같은 걸로 뭔가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되게 중점적으로 만들고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부분, 자, 그 부분 이제 게임 서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게임 컨텐츠 같은 거 만들어야죠. 근데 이 부분이 되게 대부분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설명도 보면 대부분 네트워크 라이벌이 중심적으로 설명되어 있고요, 보면. 그리고 제가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 보면 뭐 이제
게임 서버 포트폴리오로 채팅 서버 같은 거라도 만들어 보면 좋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목표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최소 구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서버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정 안 되면 최소한 그래도 채팅 서버 정도는 만들어 보자 이렇게 돼야 되지, 이 채팅 서버가 만드는 게 포트폴리오의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채팅 서버도 여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채팅 서버를 엄청나게 잘 만드시면 또 보여줄 게 좀 많은데, 근데 보통 이 잘 만들어야 되는 기준, 그리고 어떤 기능을 만들었지 이거 아마 쉽게 생각 못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보면 그래서 대부분 단순한 형태의 채팅 서버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멀티플레이 게임까지 구현한 경우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클라이언트 구현은 멋지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서버 구현을 보면 별로 사실 구현된 게 없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서버 코드는 되게 단순하고 퀄리티도 별로 좋지 않은 편이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어떤 뭐 일단 게임 온라인 게임은 대부분 아까 전투 대결을 하는 그런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지금 통칭해서 제가 전투라고 했는데, 사실 전투 부분은 사실 구현상에 보면 사실 서버보다는 클라이언트 쪽이 좀 더 많고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쪽 그쪽으로 다 가 있으니까. 사실 서버에는 그 전투를 구현할 만한 코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이게 상용으로 서비스할 게임이라면 좀 더 이제 서버 쪽도 좀 관련된 구현된 코드가 많아질 텐데, 대부분 그 정도까지는 만들지 않을 테니까 사실 어떤 뭐 FPS 게임을 만들었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그래서 딱 그 코드를 보면 서버 쪽 구현에서 구현한 거는 거의 코드가 되게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되게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보면 저희가 온라인 게임에는 이제 컨텐츠로 전투만이 있는 거 다양한 컨텐츠가 많거든요. 보면 근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 거의 전투 부분만, 그러니까 약간 핵심이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게임 개발 만들 때 프로토타입에 가까운 건데, 그래서 딱 전투 부분만 만들다 보니까 게임 서버 우리가 온라인 게임 서버를 만들 때 게임 서버에서 만들어야 될 그런 기능들이 많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뭐 FPS 게임 만들면 클라이언트 시작과 동시에 클라이언트가 시작되면 그냥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접속하고 서버 접속도 바로 게임 이렇게 전투만 하고 끝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예 데이터베이스 연동도 없는 경우도 많고요.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단순하게 간단한 로그인, 게임에 대한 결과 저장 이런 것만 있죠. 근데 제가 실제 온라인 게임 서버를 만든다면 데이터베이스는 상당히 중요하고, 데이터베이스 다양한 탭으로 만들어지고 다양한 쿼리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보면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또 성능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고, 근데 이런 걸 대부분 포트폴리오 만들어질 때는 그 부분이 대부분 다 빠져있고, 사실 이런 FPS 전투하는 부분은 어차피 클라이언트 쪽에서 구현된 코드가 훨씬 많겠죠. 볼 것도 많고, 뭐 혹은 MMORPG를 만들고 있는데 이건 또 제가 코드를 보면 대부분 그냥 로그인해서 그냥 이게 필드에 들어가서 그냥 NPC 그냥 되게 단순한 행동을 NPC 돌아다니고 그냥 PC끼리 전투하고 그게 끝이거든요. 보면 뭐 스킬이나 캐스터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구현 안 돼 있죠.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서버 코드를 보면 이 또 서버 쪽 코드는 되게 단순하게 됩니다. 코드 숫자도 그러니까 파일 숫자도 몇 개 안 되고 코드 양을 따져도 얼마 안 되고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 내셔서 서버 쪽 코드만을 딱 봤을 때는 크게 평가할 부분이 많이 없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보면. 근데 실제 저희가 게임 서비스를 해보시면, 게임 온라인 게임 해보시면 알겠지만 게임 안에는 전투만 있는 게 아니고 전투 위에 다양한 것들이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다양한 컨텐츠에 의해서 게임을 더 지속적으로 더 플레이를 하고요. 이렇게 딱 전투만 한다면 사실 게임을 오래 할 게 없죠. 보면 한 몇 시간 하면 전투가 그 비슷비슷해지기 때문에 할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보면 그러나 이 전투 위에 다양한 컨텐츠가 전투 컨텐츠와 또 연결되면서 게임을 계속 플레이하게 되죠. 보면 그래서 지금 온라인 게임 중에 소울스타라는 게임이 온라인 게임인데 이렇게 가보시면 안에 뭐 우편함도 있고 뭐 스킬도 있고 엄청 많을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게임 그 전투 이해예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서버 쪽에서 구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 그리고 구현할 양도 많고 되게 중요합니다. 보면 예. 그 특히 뭐 온라인 게임 만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인벤토리죠. 인벤토리. 예, 이게 이제 게임 플레이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혹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출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도 하죠. 보면 그래서 이런 인벤토리는 그리고 대부분 다 데이터베이스도 저장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구현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게임스업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 되게 고민하게 되고, 구현하는데 시간도 꽤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또 상점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기 때 상점까지는 구현하기 힘들겠지만, 근데 제가 실제 우리가 게임 만든다면 상점이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특히 회사라고 하면 제가 재밌는 게임을 당연히 만들겠지만 돈도 벌어야 되겠죠. 그 돈과 가장 관계된 부분이 상점이겠죠 보면. 그래서 상점도 되게 중요하고 잘 만들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죠. 뭐 사실 이게 포트폴리오 이거 돈을 벌지는 않겠지만 어떤 아이템을 이렇게 판매되고 사고 판매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상점 아까 여기 또 상점인데 상점도 보면 아이템 다양하게 많죠 보면. 그리고 성장도 필요하죠. 특히 RPG 계열은 이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사실 또 하려면 좀 힘들긴 하죠. 기획적인 부분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좀 모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게임 기획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새롭고 신기한 게임을 만드는 게 제 게임 서버 개발자의 주 목표는 아니겠죠.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 구현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모작 같은 걸 해보시면 좀 기획을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좀 덜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길드 같은 것도 이 길드도 되게 중요하죠. 대부분 온라인 게임, RPG 계열 게임마다 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길드고요. 그리고 이거 모든 게임마다 다 있겠죠. 우페나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게 이거 구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면 또 우편함의 우편의 개수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으면 좋겠죠. 유저 입장에서는 제한이 없으면 이거 뭐 작게는 한 개 있을 수 있겠지만 많게는 뭐 100개, 1000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로딩할 것인지. 만약에 우편함이 1000개가 있다가 했을 때 우편함이 안에 우편이 1000개가 있을 때 이걸 한 번에 로딩하면 큰일 나겠죠. 예, 바로 에러 납니다 보면.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나누어서 로딩할 건지. 그리고 또 로딩할 때 만약 1000개가 있다면 이게 그 우편함이 도착한 순서보다는 그러니까 우편함이 생성됐을 때 그 시간보다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는 게 오히려 더 좋겠죠 보면.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옛날 걸 먼저 보는 것보다는 지금 걸 먼저 보면 좋겠죠. 근데 일종의 소팅이 돼야 되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우편 안에 보면 내용도 있지만 아이템도 있죠. 아이템 관련 정보는 어디에 넣을 건지. 그리고 우편함 안에 아이템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편 하나에 또 보상으로 아이템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건 우편함 안에 아이템을 복수개를 넣게 할 건지 한 개만 넣게 할 건지, 특히 또 복수개를 넣게 할 때는 이 복수개는 어떻게 할 건지 엄청 고민할 게 많아지거든요. 우편함. 고민할 게 많아진다는 거는 내가 공부할 것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장할 것도 많아지고 공부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딱 이런 단순한 전투 위에 단순한 이 전투 위에 저희가 온라인 게임 서버를 만든다면 만들어야 될 게 상당히 많고, 어떤 으로 게임 서버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전투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사실 중요하고 이런 부분 이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서버 쪽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에 잠깐 했지만 이제 게임 서버 개발자 지원하시는 분 중에 보면 뭐 이제 그냥 서버 개발하다가 취업할 때쯤에 그뭐 게임 서버 게임 업계에서도 일해 보는 것도 또 생각하게 돼서 이제 게임 쪽에 지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보면. 혹은 원래부터 게임 서버 개발자가 되고 싶었는데 게임 서버 개발과 관련된 커리큘럼 같은 걸 못 찾다 보니까 그렇다 공부는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웹 서비스 쪽 서버 백엔드 서버 쪽은 교육기관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로 보통 웹 서비스로, 그러니까 웹 서비스의 백엔드 서버를 만드는 부분이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괜찮긴 괜찮은데, 근데 그래도 게임 서버 개발자를 지원하셨으니 게임 서버를 만드시면 좋겠죠 보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일단 게임 플레이, 구글 플레이, 제가 일단 뭐 구글 플레이가 가장 매출 많으니까 여기 있는 게임들 중 선택해서 모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수집형 게임이라면 웹 API 서버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럼 이건 이제 웹 서비스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은 동일하죠. 컨텐츠만 달라질 뿐이지. 그래서 뭐 C샵이라면 ASP.NET Core 사용하시면 되고, 자바라면 스프링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시간 통신이라면 소켓 프로그래밍, 대부분 이제 한국은 IOCP를 많이 하죠. 그래서 IOCP로 서버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작을 통해서 구글 플레이나 이 마켓에 있는 게임들 중에서 좀 잘 나가는 게임들 그런 것들 플레이해 보시고 거기에서 일부분을 한번 모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자료는 찾기 쉽진 않지만 그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엄청 찾기 힘든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2, 3일만 좀 집중해서 찾으면 자료 꽤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점점 이 게임 개발과 관련된 자료가 양이 늘어나지 그 자료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보면. 늘어나는 추세라서 찾아보면 그래도 게임 서버 개발자를 지망하는 분들이 필요한 정도의 어떤 학습 자료는 좀 찾을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구글링에서 찾아서 실제 게임 서버를 개발해서 포트폴리오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 순위 올라온 사이트 보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어떤 건 이런 것들은 수집형 게임이죠, 전형적으로. 레이븐2가 제가 알기로는 MMORPG 게임인데 이건 이제 실시간 게임 소켓 통신이고. 예. 그리고 이거 하이타워 서바이버, 이 게임은 제가 뭐 어떻게 만들었지는 모르겠지만 기술 제가 봤을 땐 기술적으로는 어, 그 API 서버로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게임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API 서버로 여기 있는 컨텐츠를 따라 만드시는 거 좋겠죠,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API 서버로 만든 거 수집형 게임들은 대체적으로 API 게임 서버로 만들 확률이 높고요. 또 실시간성이 많은 거는 석계 통신으로 만들 확률이 좀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 있는 게임들 한 탑 100개 안에 있는 게임들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또 포트폴리오 보면 이제 네트워크 라이브를 중심으로 그냥 만들어 친구도 많죠, 보면. 예. 제가 이 문화가 좀 잘못했네요. 예, 예. 예. 그래서 네트워크 라이브 중심으로 보면 이제 만들어져 게임 컨텐츠 구현이 되게 작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는 멀티플레이 게임을 구현했지만 클라이언트 구현은 멋지게 잘 되는데 서버 구현 저 코드를 보면 별로 없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거.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게임 교육기관 혹은 인강 인터넷 강의인데 통해서 이제 학습하신 분들이 만들면 이제 이런 류의 포트폴리오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분들 여기 게임 교육기관이나 하고 게임 서버 개발 관련 인터넷 강의를 보고 만드신 분은 일단 게임 서버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시는 거죠. 그래서 게임 서버를 만들죠. 게임 서버를 만들었는데 대체적으로 좀 전투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게임 컨텐츠 구현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게임 교육기관 혹은 인강을 통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면 여기서 같이 배웠던 사람들은 포트폴리오가 다 비슷해집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A라는 교육기관에서 학습하신 분들 그러면 이분들이 만든 포트폴리오는 대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외형이 좀 달라질지 뭐라더라도 코드는 거의 비슷한 경우 되게 많고요,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랑 교육기관에서 학, 그 학습하신 분들이 FPS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FPS 그래픽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게임 서버 코드를 보면 코드는 거의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학교나 교육기관 이런 데서 배운 구조, 혹은 인강을 통해서 배운 거기 있는 코드를 거의 그대로 들고 와서 그 기반 위에서 게임 서버를 만들기 때문에 코드는 거의 비슷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견적관으로서 보면 처음 볼 때는 그래도 여기 다른 사람들은 게임 서버 갖고 지원했는데 포트폴리오가 웹 서비스인데 여기서 있는 분들은 그래서 게임 서버를 만들었네. 그래서 되게 상대적으로 좋게 보이죠. 근데 이걸 몇 번 보게 되면 이제 식상해집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거든요, 보면. 특히 이제 1년에 뭐 면접을 얼마큼 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년 안에도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여러 번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연도가 지나가면 엄청 많아지겠죠, 보면. 그래서 저는 뭐 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사실 포트폴리오 안 봐도 이제 그냥 코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을 어디서 배웠는지만 보고 포트폴리오가 어떤 포트폴리오인지 그만 보면 코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 거다 대충 예상할 수 있고요, 보면. 그리고 실제 코드 보면 진짜 비슷하고요,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좋은 평가를 줬는데 점점 보면 이제 면접까지 하면 식상해지기 때문에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나쁘게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처음 비해서 점점 떨어지죠 보면. 그래서 와 대단 이 포트폴리오 보고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좀 잘 안 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떤 게임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인강을 통해서 배우신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내면 이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비슷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컨텐츠 구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코드 자체 양이 작다 보니까 양이 작으니까 여기 작은 양에서 사람들 간의 차별성이 생기지가 않겠죠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좀 다른 사람과 차이가 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보면.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 어떤 교육기관이나 인강에서는 다양한 컨텐츠까지 만드는 걸 알려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저 앞에 제가 보여줬던 어떤 뭐 FPS 게임을 만든다 하고 MMORPG 게임 만든다면 딱 그 전투를 할 수 있는 대부분 그 정도 부분까지만 딱 강의를 가르쳐 주고 그것만 배우기 때문에 딱 컨텐츠도 포트폴리오도 딱 거기에 맞춰져 있죠. 예. 근데 그 위에 뭐 우페남이나 이런 것들 뭐 길드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잘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만들게 되면 본인이 알아서 만드는 게죠 어찌 보면. 그러다 보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지겠죠 보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할 테니까. 그래서 좀 게임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보면. 그리고 또 콘텐츠를 만든다면 근데 클라이언트도 또 보여줘야 되겠죠. 클라이언트에서 뭔가 해야 될 것도 많다고 보면 되겠죠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려면 뭐 클라이언트를 어느 정도 만들 실력을 쌓으시든가 혹은 또 클라이언트 개발해줄 동료를 좀 만나야 되겠죠.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게임 서버 쪽은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클라이언트 쪽은 제가 봤을 때 일단 게임 서버 개발자에게 지망하시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클라이언트는 내가 만든 게임 서버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 뭐 클라이언트 쪽에 멋진 그래픽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때로는 뭐 캐릭터가 그냥 삼각형, 사각형, 혹은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별로 없죠. 예. 당연히 클라이언트를 지망하시는 분들은 그게 엄청 중요하겠지만 저희 게임 서버 쪽에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게임 그래픽을 단순하게 해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 될 시간이나 학습 시간을 많이 줄여두고 죠 그리고 요런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그냥 유니티 기준으로 봤을 때 책 한 권만 정도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예, 유니티 책 한 권 보는 시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유니티로 뭔가 되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려면 이것도 상당히 시간 많이 들겠지만 저희는 그럴 이유가 없죠 분명.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할 수는 있는데 다들 잘 못하고 혹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뭐 이제 안 하려는 이유는 사실 이거 하려면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보면. 그래서 이거 사실 말이 쉽지 노력하는 거하고 또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거는 또 엄청나게 쉽지 않고 리스크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잘 못하는 이유는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쭉 제가 봤을 때 게임 서버 포트폴리오 특히 소켓 타입 게임 서버 실시간 게임 말이죠. 요 게임 포트폴리오 보면 대부분 퀄리티가 저로 좋지 않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앞에 계속 반복되지만 대부분 전투 위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사실 온라인 게임 전투를 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동기화도 맞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화를 맞춘다고 하다 보니 대신 땜빵식 코드가 많이 들어가고 그거 어떻게 하든 동작하는 데 집중을 주다 보니까 동작하기 위한 막 여러 가지 코드가 책인 게 들어가다 보니까 코드가 난잡한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반대로 이제 API 서버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죠. 그리고 API 서버는 이제 기본적으로 틀이라는 게 잡혀져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코드가 그렇게 나빠질 확률이랄까 그런 경우가 없는데, 소켓 서버는 다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부터 우리가 다 만들다 보니까 이게 틀이 없죠. 그래서 좀 코드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 C++ 사용하는데 OP는 아니죠. 그냥 C 언어에 가깝죠, 보면. 그리고 코드가 보기 좋은 코드가 아니고 되게 난잡하고 함수도 크고 코드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코드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좀 꽤 많이 봤습니다 진짜. 그 포트폴리오 내시기 전에 한 분 정도는 한 몇 시간 들어서 코드 정리를 좀 하고 이게
포트폴리오 내시면 좋은데 그냥 딱 그냥 만들고 거기서 손 떼고 그다음부터 그 코드를 아예 안 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코드가 하나도 정리 안 되고 되게 난잡한 상태로 포트폴리오로 제시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게임 컨텐츠가 있는 게임 서버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구현하는 코드 양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코드 양이 많아지면 보통 좋은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같이 가지게 됩니다. 저는 제가 제 경우상 좋은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내가 좋은 코드가 아니었을 때 좀 힘든 경험을 해보면 이제 그게 느끼게 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코드를 만들었는데 뭔가 만약에 뭐 오펜함을 만들었는데 오펜함을 뒤에 어떤 다른 컨텐츠가 연동되게 해서 수정하려고 보니까 내가 분명히 내가 만든 코드인데 내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 코드가 왜 이렇게 된지 지금 이해가 안 갈 때도 있고 혹은 뭔가 하나를 A를 수정했는데 B에 버그가 나온다든가 이거 보통 이제 좋은 코드가 아닐 때 나타나는 경우 하나죠 보면.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 이 코드 되게 좋게 만들어야겠구나. 그 뭐 좋은 코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런 걸 또 학습도 하겠죠 보면. 근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 코드 양이 많아야 되죠. 예. 코드 양이 작아질 때는 사실 뭐 힘들 게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좋지 않은 코드라도 코드 양이 작을 때는 크게 힘들지가 않거든요. 보면. 그래서 좋은 코드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느낌이 오진 않죠. 뭐 사람들이 좋은 코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겠지만 본인의 마음으로 느낄 수는 없겠죠. 내가 그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드시고 게임 콘텐츠를 만드시면 자연스럽게 코드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또 좋은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예. 특히 저희 온라인 게임은 게임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라이브 서비스를 시작하죠. 그리고 라이브 서비스가 사실 진짜 핵심이죠, 보면. 게임을 몇 년을 열심히 만들었더니 라이브 서비스가 안 되면 그건 다 의미 없는 거 되죠, 보면. 그래서 라이브 서비스를 하려면 라이브 서비스라는 거는 그냥 서버를 실행만 해놓고 도와두는 게 아니고 계속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좋은 코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보면. 코드가 좋지 않으면 코드를 만들 때마다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좋은 코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프로그래밍 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생기겠죠, 보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보면. 지금 이제 이게 다른 사람들과 본인의 코드가 비슷해진 거는 딱 공부 알려준 것까지만 공부하고 만드는 게 비슷한 거겠죠, 이게 보면. 그래서 좋은 코드를 만들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니까 많이 달라지겠죠, 이전에 배웠던 거에 비해서 보면. 그리고 이전에 배웠을 때 그 배운 것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도 좀 이해도 할 수도 있겠죠, 보면. 그래서 더 좋은 코드로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보통 저희가 교육이나 학습에서 보여주는 코드는 해당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코드도 되게 단순하게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좋은 코드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나 있는 데서 모으는 코드는 예외사항 같은 것도 많이 빠지고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코드를 만들려고 노력도 많이 하지도 않거든요.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봤던 코드나 책에서 봤던 코드를 좋은 코드라고 생각하고 요걸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훨씬 더 좋은 코드를 만드시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 서버 취업을 신입 게임 서버 개발자로 취업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그래서 모작으로 게임 서버를 만드시면 좀 좋겠고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이 사람이 게임 서버 개발자를 지망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게임 회사 와서 일도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도 실제 회사에서 일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게임은 전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 게임 있는 보편적으로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서버 입장에서는. 전투는 대체적으로 서버보다는 제가 봐서 클라이언트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보면. 그리고 이제 또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 게 또 문제가 되겠죠, 보면.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단순해야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멋진 거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냥 클라이언트는 내가 서버에서 내가 만든 이 컨텐츠가 동작되는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초점 만드시고 클라이언트를 만드시면 크게 부담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서버 개발자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개발을 아예 모르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 그래서 좀 기본적인 정도는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기본적인 것도 그렇게 학습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예전보다는 유니티라는 이게 되게 괜찮은 게임 엔진을 생겨서 학습에 대한 곡선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보면. 그래서 현재 좀 기술적인 옛날 비에 비해서 좀 좋아진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클라이언트 개발에 크게 부담이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트폴리오, 이건 뭐 사실 포트폴리오뿐만 아니고 회사에서 우리가 실제 게임을 만들 때도 게임을 만들 때도 똑같은 그거겠지만 동작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시면 안 되고요. 동작을 하게 나서 그 다음에 이 동작하게 만든 이 코드를 더 좋은 코드로 만들어도 리팩토링 같은 걸 통해서 좋은 코드를 만드는 것도 목표로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게임 서버 개발자로서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가장 단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신입 게임 서버 개발자로 취업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게임 서버 개발자를 지망하시는 분들은 뭐 이것저것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를 넘어서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꼭 게임 서버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며 그리고 좀 다양한 컨텐츠도 만들어 보시고 코드에 대해서도 좀 좋은 코드를 한 거를 언제나 좀 명심하시고 관련된 공부도 하시면서 꼭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